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 교과서 138페이지, 한국사 교과서 138페이지, 청출어람은 79페이지입니다. 열강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과 후속 조약의 체결. 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맺은 근대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과 후속 조약의 체결로 일본 상인의 경제 침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즉 세 개 항구를 개항,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은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다. 경제 주권을 조금씩 뺏어가고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관세를 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 나라처럼 물건을 사고 팔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관세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팔 때 거기에 세금을 붙여가지고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물리지 않으니까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겠죠. 싸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물건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쌀과 잡곡도 수입할 수 있었다. 자, 일본 애들이 영국산 면직물을 아주 싸게 들여와가지고 조선에 비싸게 팔았습니다.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기자 그 차익을 식량을 구매하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 유통되고 있던 쌀과 잡곡들이 다 일본으로 가니까 우리나라의 쌀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차후에 설명드릴게요. 또 영사재판권을 악용해서 약탈적인 무역활동을 벌였다. 영사재판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사고 일으키면 우리나라 법으로 재판해야 하는데 일본 애들이 자기네 법으로 재판해버리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거죠. 주권을 말 그대로 조금씩 뺏어가고 있었다. 그 결과 일본과의 무역 규모는 급격히 확대됐지만 조선은 국내 산업을 거의 보호할 수 없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국산 면제품을 싸게 사서 조선에 비싸게 팔았다. 그러고 나서 곡물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그래서 쌀값이 폭등했다. 당연히 굶주림에 시달렸고 면직물 공업도 큰 타격을 받았겠죠. 됐죠?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은 구식 군인들이 자기네들의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자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청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다. 왜? 신식 군대를 일본인 무관이 교관으로 있으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 말은 신식 군인은 일본하고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구식 군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을 좋게 보지 않았겠죠. 당시 일본과 청나라는 서로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이모군란 이후로 청나라가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약이 체결됐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상민,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륙, 물가와 육지를, 다시 말하면 우리 조선의 영토에 대해서 무역을 할 수 있다. 서울까지 들어와서 상점을 개선할 수 있었다. 허가받으면 개항장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었다. 즉 조선 팔도에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 상인들이 내륙으로 점차 진출하면서 객주, 보부상 등의 중개 상인이 큰 피해 입었다. 자,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는 기동력을 가지고 소규모로 물건을 떼와 가지고 그 차익을 실현해 나가는 장사꾼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됐죠. 타격을 입었습니다. 청나라 상인이 조선에 진출하니까 이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서로 이제는 간극이 발생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왜? 조선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시장을 두고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상황, 서로 갈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훗날 청일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됐죠? 자, 한편 일본으로 쌀이 대량 유출되자 아까 말한 것처럼 값싼 면직물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 차익을 얻었고 그 차익을 바탕으로 조선의 곡물들을 많이 수입해 오니까 당연히 조선의 쌀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조는 판매한 쌀을 확보하기 위해 소작인들에 대해 수탈을 강화했다. 이래저래 난리가 아니었다. 반면 지주는 쌀을 팔아 얻은 수익으로 토지를 사들였다. 다시 말하면 돈이 돈을 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열강의 이권 침탈. 조선이 정말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권을 서구 열강들이 다 빨대에 꽂았던 겁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청일전쟁과 아관파천을 거치면서 아관파천은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하면서 다시 말하면 안방에서 시해당했습니다. 고종 입장에서는 자기도 언젠가 일본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자기 안방을 포기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것,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파천을 거치면서 열강의 경제적 침탈은 더욱 심해졌다. 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 나라의 군주가 자기네 공사관으로 피신했어요. 그 말은 우리 뒤에는 고종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이권에 개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산, 산림, 산, 나무입니다. 철도, 전차, 해운, 어업, 전기 등 수많은 이권들이 러시아,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게 넘어갔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는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접근해 갔던 겁니다. 세관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일본의 제은행권을 유통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조선 땅에 일본 돈이 유통되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경제 주권을 이 일본이 좌지우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후에 러일 전쟁에서 유리해진 이후에는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경제, 조선의 금융을 이제는 일본에게 완전히 예속하기 위해서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대규모 차관을 제공했다.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 지금 경제 발전하기 어렵지? 우리가 돈 빌려줄게. 자, 좋은 의도로 빌려줬을까요? 아니죠. 비싼 이자와 더불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야, 내가 너희들 돈 빌려줬잖아.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권에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재정을 예속시키고자 했다.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에 땅을 사가지고 농장을 경영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일본은 한국 농민들에게 경작시켰다. 땅을 사가지고 일본 사람이 조선인들에게 농사짓게 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소장료를 받거나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에게 넘겼죠. 비싸게? 아니 싸게. 자기 나라 사람들이니까 싸게 넘긴 거죠. 그래서 식민지배의 토대를 닦았다. 아주 집요하고 무섭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선의 금융 경제권을 뺏어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